기형아 검사 결과가 그 다운 증후군 고위험 수치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거든요. 근데 안녕하세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12주 차에 기형아 검사 한 번 하고 그 다음 16주 차에 기형아 검사 한 번 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두 개의 결과를 합산해서 전적인 기형아 검사를 하거든요. 그 염색체 검사가, 그러니까 정확한 염색체 검사는 아니지만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16주 때 그 마지막 검사를 하고 이 검사 결과를 합쳐서 정상이면 그냥 문자로 연락을 주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만약에 무슨 문제가 있고 하면은 전화를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이제 이번에 기형 검사는 괜찮겠지 별로 이제 생각 안 하고, 태반도 좀 올라가고 있으니 이제 괜찮아지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산부인과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제 그 기형아 검사 결과가 그 다운 증후군 고위험 수치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놀라고 그래가지고 일을 하다가 저도 모르게 이제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 오빠한테 이제 연락을 했죠. 해가지고 말했더니 오빠가 이제 약간 제가 거짓말 한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약간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진짜냐고 물어보고 해가지고 저도 어쨌든 그래서 산부인과에서는 바로 오늘 내원을 해서 검사를 다시 다른 그 외에 다른 검사를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가지고 산부인과에 가가지고 이제 결과에 대해서 들었는데 다운 증후군 고위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수치도 되게 퍼센테이지도 낮은, 그러니까 19명 중에 1명 걸로 나타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확진 검사가 아니라 그 전에 이제 선별 검사 같은 개념으로 했던 검사고, 그 다음 검사가 니프티 검사라는 게 있고, 니프티 검사도 어쨌든 퍼센테이지로 나오는 완전한 확진 검사는 아니고 지금 여태까지 했던 그 기형아 검사보다는 조금 더 확실한 검사긴 한데 확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 검사도. 그리고 그 다음에 검사가 있는데 그 다음 검사는 양수 검사였어요. 근데 양수 검사는 진짜 다운 증후군인지 아닌지를 확진해주는, 뱃속에 있는 아이가 양수를 통해서 자기의 유전자를 DNA를 계속 내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DNA를 양수를 통해서 얻어서 그거를 이제 검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100%라고 생각하면 돼요. 만약 여기서 다운 증후군이 나왔다 그러면 거의 100%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의 그런 수치를 가지고 있는 검사였어요. 근데 이제 비용 차이도 있었고, 그 니프티 검사라는 거는 대부분 거의 평균 한 60만 원 정도였고, 양수 검사는 한 80에서 10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고민을 많이 하고 이제 검사를 할까 말까부터, 이제 만약에 이 아이가 이렇게 되면 진짜 그 다운 증후군이라는 그 염색체 이상을 가진 아이면 어떡하지부터, 만약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까지 되게 많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안녕하세요. 제가 저번에 영상을 찍었었는데 너무 많이 울고 해가지고 조금 또 덧붙일 내용도 있고 해가지고 다시 카메라를 켰습니다. 다운 증후군 고위험 수치를 받고 그러고 나서 저희는 이제 양수 검사를 했고, 양수 검사를 하고 결과까지 다 나온 지금 상태거든요. 이제 완전한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좀 영상 찍고 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마음적으로.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좀 찍지도 못하고 영상도 좀 올리는 것도 느리게 올리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마음 편하게 다시 영상도 찍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니프티 검사를 안 하고 양수 검사를 하게 된 이유는, 니프티 검사는 결국에는 니프티 검사로 그 전에 했던 그 기형아 검사보다 조금 더 정확성이 높아지긴 하지만, 결국에는 니프티 검사로 뭐 다운 증후군이나 여러 가지 염색체들의 이상이 나타나면 결국에는 양수 검사로 확진 검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과정이 싫었고
그냥 바로 알고 싶었어요. 좀 확실하게. 그래가지고 그냥 양수 검사로 했던 것이고, 양수 검사는 대신 니프티 검사는 그냥 혈액으로 하는 반면에 양수 검사는 약간의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양수 검사를 하지 않지만 저는 그 의사 선생님을 믿었고, 그래서 양수 검사를 하기로 했고, 부작용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렇게 부작용이라고 하면 좀 약간 무섭거든요. 왜냐면은 조산의 위험도 있었고, 아니면은 어쨌든 바늘로 양수까지 가는 거니까 그 감염의 위험 같은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위험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저는 양수 검사를 잘 마치고 결과까지 받았습니다. 양수 검사를 하면은 그 인간의 염색체 있잖아요. DNA 염색체. 그 46개 염색체가 사진으로 다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걸 딱 받고 나니까 이제 마음이 좀 놓이더라고요. 물론 뭐 아니어도 맞아도 난 이 아이를 낳아서 키울 거였지만, 그래도 사람 마음이라는 게 좀 불안한 그런 게 계속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자체가 스트레스잖아요. 저는 그 스트레스 자체가 받기가 싫었고, 확실한 방법을 선택해서 양수 검사를 했고, 양수 검사한 거에 대해서는 후회는 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후회하는 거는 양수 검사나 뭐 이런 거가 되는 보험으로 조금 더 알아봐서 그 보험 가격이 조금 더 오르더라도 그런 걸 할 걸. 그런 후회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사람들한테 추천해 준다면, 제가 태아보험 어떻게 해야 되냐 얘기했을 때 저는 그런 그 검사 비용도 포함이 되었는지, 그리고 임신 중에 혹시나 입원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것도 포함이 되는지 그거 확인하고, 그것도 포함돼서 하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보험을 드신다면. 혹시 모르는 상황에서 드는 거니까 보험은. 저도 제 자신이 그렇게 이게 사람이 약하다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전치태반인 이렇게 이벤트가 사실 많을 줄 몰랐거든요. 저는 살면서 그 건강에 대한 이벤트가 진짜 너무 없었어서, 너무 건강한 체질이어서 나는 절대 그러진 않겠지 했는데 모든 검사마다 다 걸리고, 지금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더 젊을 때 나았어야 되나? 아니면 조금 더 내가 어렸을 때 건강관리를 더 많이 했었어야 되나? 이런 자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일이 생기면 나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내가 건강관리 제대로 못해서 아이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에 계속 검사마다 이제 뭐가 문제가 생기고 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건강관리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제 아기 잘 품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양수 검사를 했을 때 하고 나서 그 결과가 어떻든 달라지는 건 없거든요. 그냥 이 상황은. 근데 제가 양수 검사를, 다른 사람들은 그 검사조차도 안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막달까지 제가 불안한 게 싫었고, 그 다음에 만약에 확진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제가 이 아이를 키우는 거에 대한 플랜을 짰을 때 완전 그 모든 육아의 방향이 달라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마음을 먹고, 그렇다고 한다고 해도 아니라고 해도 나는 무조건 이 검사를 통해서 확진을 받아야겠다. 그러니까 아니라는 확진, 아니면은 맞다는 확진을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컸어요. 그리고 혹시나 제가 기형아 검사에서는 그 다운 증후군만 나왔잖아요. 근데 다운 증후군이 아닌 다른 또 뭔가 염색체 이상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염색체 검사를 하면은, 그러니까 양수 검사를 통해서 염색체 검사를 하면은 모든 염색체가 다 나오니까 저는 오히려 더 이게 마음이 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양수 검사 사실 추천을 드리고, 이거는 이게 진짜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나의 선택이니까.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이유로 이걸 선택해서 이렇게 했는지 그냥 그 정도 이제 참고하시려고 찍는 영상입니다. 그리고 양수검사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을 것 같은데, 양수검사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일단 배를 내놓고 초음파로 태반의 위치를 확인해요. 이제 태반의 위치를 확인하고 초음파로 애기 위치를 확인하면서 배를 다 드러낸 상태에서 베타딘으로 소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포 같은 거를 씌운 다음에
그 초음파를 직접 보시면서 아기를 피해서 해야 되니까 초음파를 보시면서 한 이 정도만한 길이의 바늘 있죠. 엄청 두껍지는 않아요, 사실. 근데 그 바늘로 이제 다 통과를 해서 위치하면 그때 이제 뽑는 거거든요. 근데 PC 검사를 나가려면은 조금 더 많은 양의 그 양수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조금 한 10cc, 15cc 정도의 한 20cc 가까이 되는 양수를 뽑았던 것 같아요. 그 양수가 되게 맑은 물일 줄 알았는데 약간 소변 같은 색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양수를 뽑아서 그 검사를 나갔고, PC 검사는 뭐냐면 양수 검사 염색체 모양이 다 나오려면 2주가 걸린다고요. 최소 2주. 근데 그 2주를 제가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빨리 나오는 검사가 같은 검사인데 양수 검사는 하고 그 전에 이제 한 2, 3일 안에 나올 수 있는 PC 검사가 있더라고요. 그 비용 한 30만 원 정도 비용을 지불하고 PC 검사를 하기로 했어요. 그 PC 검사는 제만 따로 염색을 해가지고 빨리 그 염색체가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는 그런 검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PC 검사까지 했고, 그래서 빨리 결과를 받았지만 이제 다운 증후군이 아니라는 결과는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리 근데 그 받아도 좀 불안하더라고요. 혹시 모르는 다른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 PC 검사에서 정상 소견을 받았더라도 괜찮은 불안한 마음으로 어쨌든 그 2주간을 버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 정상이라는 걸 이야기를 듣고 되게 감사했고, 뭐 아닐 거야 라고 이런 마음도 있었지만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했으니까 어쨌든 되게 힘든 시간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너무 그 기간 동안 힘드실 것 같으면 저는 PC 검사도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니프티 검사도 근데 한 2주 정도 걸린다고 전 알고 있거든요. 다 좀 오래 걸리는 검사들이라가지고 조금 마음 졸이면서 기다리실 것 같아요, 다들. 어쨌든 그렇게 다 마쳤습니다. 이제 그 다음 이렇게 검사가 끝나고 나니까 계속 그 다음 검사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음 검사는 그 다들 무서워하신다는 임당 검사가 제가 남았는데, 사실 이 영상 찍는 다음날 바로 임당 검사를 하러 가요. 그래서 너무 떨리고, 그 임당 검사 할 때 그 시약 먹잖아요. 그것도 너무 힘들다고 하던데, 그리고 굶는 거. 사실 한 끼 먹으려도 너무 힘든데 4시간 굶고 가야 돼가지고. 근데 또 제가 아침 예약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11시로 예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임신하고서 한 끼 굶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살이 쪘나? 어쨌든 잘 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영상에서는 아마 임당검사 하는 영상이 될 것 같아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되게 조금 이게 완전 입체 초음파를 아예 찍은 거는 아닌데 그냥 이제 간이로 찍어주셨던 입체 초음파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코랑 이 부분만 나온 거거든요. 근데